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참다 못해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잘못은 제가 해놓고 도리어 고개는 빳빳하다며 집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한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며 직장도 알아보던 중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엄마가 죽은 것이 다 제 탓 같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 차라리 숨막히는 고통에서는 해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무작정 다리에 올라갔죠. 그런데 웬 남자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엄마가 하던 백반집으로 데려가서는 멋대로 위로하고 멋대로 힘을 주려고 했죠. 엄마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하네요. 엄마가 있었다면 안아주고 위로해 줬을 텐데 그럴 엄마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 자책을 감춘 말에 그는 뭣도 모르게 딸이 엄마를 잘 모시겠죠라고 말하는데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엄마에게 제대로 못하고 거짓말한 것들이 떠오르고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사실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딸이 나라고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도 찾아보지 않았고 거짓말만 하던 못난 자식이 바로 나라고 당신이 위로받던 식당 아줌마 속만 썩인 게 바로 나라고 딸 때문에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해놓고 행복이란 것도 못 누리고 돌아가신 엄마 가슴에 대못만 박던 불효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참다 보니 입을 비집고 애들은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면 엄마한테 잘 지내는 척 거짓말만 하는 불효녀일지도 모르죠. 그랬더니 그가 또 속편한 소리를 해야 되더군요. 그래도 효녀네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네. 그런데 엄마도 그렇게 말해줬을 테죠. 그 말이 꼭 엄마가 하는 말 같아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자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참 별걸 다 보인다 싶어 할 말을 고르고 있었죠. 어떻게 말을 해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할까? 그런데 남자가 다음에 던진 말 때문에 기껏 생각했던 변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을 평생 책임질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뭔 소리예요? 그는 남의 이야기에 이렇게 눈물 흘릴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라면 자기 기준에서는 마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니 당신 말대로 평생 책임질 가능성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쪽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근데 사연은 모르겠지만 세상에 기왕 태어났잖아요. 아줌마 딸처럼 좋은 남자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지 그래요. 그럼 당신이 좋은 남자라고요? 그런 남자가 왜 아직까지 혼자였대요? 왠지 그의 말에 마음이 풀리는 자신이 당혹스럽기도 하여 농담인지 비꼬는 말인지 모를 말을 던지게 되더군요. 물론 뱉은 이후 생각을 해보니 진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전 이미 실패했고 사람 보는 눈이 저한테 있다는 걸 믿지 않을까요? 먹고 사느라 바빴다고 하면은 진부한 변명인가? 엄마가 나 때문에 뒷바라지 하는데 나만 연애하고 결혼하느라 편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랬겠네요. 가난해서 힘들다거나 구질구질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남들처럼 다 있는 아빠가 없는 것부터 불만이었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못 먹는 거 못 가질 때는 그런 생각한 적도 있었고 사춘기 때 반항도 했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나 달래려고 하는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늘 미안하다 입에 달고 살았죠. 가난은 미운 거고 엄마 울기는 내가 안 했어야 하는 거고 좋은 아들이었었네요. 그러길 바라야죠. 당신은요?
뭐 이제라도 잘하면 되니까. 이제라도 잘하면 된다. 이미 그러기에 늦었다는 대답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잘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남자와 있으면 적어도 숨 막힐 것 같은 공기가 희미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좋아요, 사귀죠. 진짜요? 당신이 말한 대로 크리스마스까지 사귀어보고 역시 아직까지 여자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싶으면 죽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조금 더 살아보는 걸로. 그는 자기도 눈이 있으니까 당신도 노력해야 할 거라며 대꾸하며 웃었습니다. 불우한 결혼 생활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웃은 적이 없었고 엄마까지 돌아가시니 평생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죽으려고 하던 날이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죽을 마음이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과의 말에 위안을 받고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는 게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울었는데 배 안 고파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요. 그와 함께 차를 타고 다른 백반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그런데 서늘하던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기운처럼요. 그 후로 그와 함께 지내며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며 같이 맛있는 밥을 먹으며 차츰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죠. 한편으로는 불안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괜한 말로 이 행복을 놓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은 해야 했죠. 엄마의 돌아가신 얘기며 자신이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의 아이까지 가졌던 것들을요. 어쩌면 그가 눈치를 채길 바라던 마음으로 엄마에게 배운 백반을 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가 놀라더군요. 그리고 그 백반을 단골 식당에서 많이 먹던 맛이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당신의 단골 식당이었던 곳에서 배운 거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는 이제 농담도 할 줄 아냐면서 웃더니 단골 식당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진짜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싶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면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와 약속했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죠. 마침내 크리스마스 전날 남자가 일하고 다녀오면은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그에게 알겠다고 해놓고 백반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건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결심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제가 차린 백반을 한술 뜨더니 웃으며 이젠 단골 식당이 모자라지 않는 맛이라고 칭찬을 해줬죠. 나가서 놀기로 해놓고 크리스마스에 집콕하려고요? 묻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저는 털어놓으려 준비했던 말들부터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폭력만 쓰던 남편이랑 악질 시어머님 때문에 집 나오고 나서도 엄마한테 행복하게 잘 산다고 거짓말을 하던 불효녀가 바로 나라고, 어머니는 내가 중인 거나 다름없다고, 그래도 여전히 평생 나를 책임지고 싶냐고 묻는데 어느샌가 제가 울고 있었나 봐요. 아줌마가 돌아가셨네요. 역시 그랬구나 하면서 씁쓸하게 말하면서 제가 하는 말들을 마치 짐작이라도 했다는 듯이 굴더군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요. 뒷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단골집이랑 맛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때 백반집 아줌마 얘기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왠지 아줌마 딸이 당신일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차려진 백반까지 먹고 나니까 더 확신하게 된 거고 참 대답을 못했네요. 바보 같은 질문이라 뭐라 대답해야 할지 애매하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숨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답을 듣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말을 하고 일어서는데 그는 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줌마가 딸이 똑똑하고 이쁘고 착하다고 했는데 아니네요. 이제 비난까지 하려나 싶었다가도 그건 역시도 감당해야 할 문제겠다 싶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쁘고 착한 건 맞는데 왜 좋아서 죽겠다는 사람 마음을 눈치 못 채는지 모르겠어요. 헛똑똑이가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그게 무슨 책임진다고요 평생. 그리고 울지 좀 마요. 그는 오늘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반지라며 백반이 차려진 식탁 위에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차린 식탁 위에 놓으며 자기랑 결혼해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하는 말인데 평생 책임지겠다는 건 결혼하자는 의미예요. 뭐 부담스러우면 그걸 전제로 사귀는 것도 괜찮고. 많은 대답이 떠올랐지만 너무 많은 말들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던 제게 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에도 대답해야죠. 크리스마스에 집 안에만 있을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그날보다 더 추운 날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다리에서 죽으려던 그날 엄마가 살렸던 남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엄마가 했던 일은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작은 따뜻함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식당 일은 여전히 서툴고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며 과거의 상처도 회복되고 있네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